몽골, 한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지배했던 전사들의 땅, 발효된 말젖을 마시고 죽은 자를 하늘로 보내는 곳, 이상하고 매혹적인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탐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2위디 몽골 여성과 파트너 찾기의 도전. 몽골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교육받았으며 야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을 크게 앞지릅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이 차이가 가장 심각합니다. 몽골 여성들은 종종 고등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지만 이러한 성공은 그들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적합한 남성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적 기대는 압박을 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29세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이는 개인적 결정에 긴박감을 더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알코올 중독과 경제적 불안정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안정적인 관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역학은 성 역할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몽골 여성들은 학업과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지만 가정을 꾸리려는 과정에서 감정적, 문화적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더 큰 문제를 반영합니다. 11. 영원한 푸른 하늘의 땅. 몽골은 영원한 푸른 하늘의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250일 이상 맑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이 별칭은 하늘의 물리적 맑음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에게 햇빛이 지니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햇빛에도 불구하고 기후는 온화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몇 주에 불과하며 낮에는 약 20°C 칠릭 켈빈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때로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반면 겨울은 길고 혹독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0°C 리실딥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조건은 몽골인들의 생활과 의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양, 염소, 낙타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모피 옷을 입고 혈액순환을 돕고 천을 유지한다고 여겨지는 발효된 암말젖 아이락아이락을 마십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초원 위의 밝은 푸른 하늘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이는 시적 정체성과 회복력의 원천으로 예술, 노래, 세계관에 녹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몽골은 1평방킬로미터당 약 2명 정도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광대한 침묵과 무한한 자유의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중을 해치거나 도시 생활에 끊임없는 소음을 들을 수 있지만 몽골에서는 몇 시간 동안 사람 한 명 만나지 않고 광활한 풍경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통계적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리, 기후, 문화에 뿌리를 두고 복잡합니다. 몽골의 대부분은 사막, 험준한 산, 광활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농업이나 밀집된 정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약 1%만이 경작 가능합니다. 기온이 종종 30°C 이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과 매우 짧은 여름은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유목 전통이 더해져 오늘날에도 약 30%의 몽골인들이 가축을 따라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 집은 고정된 주소가 아니라 자연이 허락하는 곳입니다.
직후 승마, 궁술, 독수리 사냥 전통. 몽골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전통을 통해 승마와 궁술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가축을 몰고 사냥하고 광대한 초원을 이동하기 위해 말을 탄다. 몽골 말은 강하고 빠르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은 휴식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궁술은 엄지손가락 당김 기술을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큰 힘과 정밀도를 제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몽골 제국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알타이 산맥의 외딴 지역에서는 숨막히는 전통, 독수리 사냥이 여전히 번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금독수리는 인간 동료와 함께 여우와 늑대를 사냥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 새와 사냥꾼 간의 유대는 수년간의 인내심 있는 훈련으로 형성됩니다. 매년 열리는 금독수리 축제는 이 놀라운 전통을 기념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몽골 젊은이들은 이러한 고대 기술을 배우며 생존 기술과 유산을 융합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생생한 삶의 일부입니다. 8.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나라. 6,700만 마리의 가축과 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몽골은 세계에서 동물 대 인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수십 배 많은 땅입니다. 특히 말은 매우 소중히 여겨지며 사람보다 수가 많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생존, 교통, 방목, 심지어 스포츠에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5세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며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전문 기수가 됩니다. 염소, 양, 낙타, 소와 같은 가축도 몽골 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고기, 젖, 양털, 가죽을 제공합니다. 이 목축 문화에서 경제, 전통, 심지어 달력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축제에는 종종 경마와 씨름 같은 행사가 포함되어 유목 생활의 힘과 정신을 기념합니다. 몽골인들은 동물과의 깊은 유대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이는 일상과 정체성에서 파트너로 여겨집니다. 이 강한 인간-동물 유대는 몽골 농촌 문화의 지속적인 특징을 정의합니다. 7. 몽골의 아버지 칭기즈칸. 칭기즈칸, 본명 태무진은 몽골의 아버지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작은 유목 부족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는 등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점차 전쟁 중이던 몽골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천미기 6년, 그는 칭기즈칸, 즉 보편적 통치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연속 제국을 건설했으며 군사적 규율, 신속한 기병 공격, 혁신적인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종교적 관용을 시행하고 무역로를 보호하여 동서양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그는 여성 인신 매매를 금지하고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진보적인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힘과 비전을 결합하여 몽골 제국이 그의 사후에도 번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몽골에서 당열과 위대함의 상징으로 존경받습니다. 그의 유산은 동상과 박물관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의 마음과 정체성에 살아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6. 차강사르, 몽골의 백월축제. 차강사르, 몽골의 음력설은 봄의 도래를 알리며 정화, 갱신, 조화를 상징합니다. 불꽃놀이와 카운트다운으로 가득한 서양의 새해 축하와 달리 차강사르는 전통, 가족, 장로에 대한 존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은 종종 흰색이나 은색의 의식복을 입고
유제품 기반의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 휴일에는 새해 전 마지막 밤에 열리는 비툰 축제가 포함되며 가족들은 화해하고 음식을 나누며 평화로운 새해를 준비합니다. 방문 중에 젊은 사람들은 특별한 제스처로 장로들을 맞이하며 흰색 스카프를 건네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만두부우즈, 양고기, 달콤한 쌀과 같은 전통 음식이 공유됩니다. 집은 청소되고 오래된 다툼은 해결되며 축복이 주어집니다. 차강사르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영적 리셋이자 문화적 초석입니다. 이는 현대 몽골인들을 유목민 뿌리에 연결하며 환대, 가족 단결, 오래된 관습에 대한 존경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5. 내륙국이지만 해군이 있다.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놀랍게도 해군을 유지합니다. 몽골 해군은 러시아 국경 근처 북부에 위치한 나라에서 가장 큰 담수호 중 하나인 허브스굴 호수에서 운영됩니다. 해군이라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호수는 지역 관광과 연료 운송에 중요합니다. 해군은 단 2부군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만이 훈련받은 수영 선수로 팀의 구조 요원 역할도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관광 보트를 안내하고 물품을 운송하며 바쁜 여름철에 수상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해군은 비록 소규모지만 호수의 자원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몽골의 적응력의 완벽한 예입니다. 비록 특이한 방식이더라도 전통과 실용성을 유지합니다. 몽골의 작은 해군 이야기는 종종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며 국가의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함대나 전함이 아니라 서비스, 창의력, 지역의 필요를 자부심으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호수 위에서도 몽골은 결단력으로 항해합니다. 4. 몽골의 환대, 발효된 암말젓 한 그릇. 몽골의 환대는 따뜻하고 진실하며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유목민 가정을 방문하면 발효된 암말젓, 아이락아이락 한 그릇으로 환영받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 약간 신맛이 나는 약하게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존경과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수세기 전 방법으로 발효된 아이락은 의식과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님에게 아이락을 제공하는 것은 관대함의 표현이며 맛이 낯설더라도 양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음료는 사람들을 동물과 환경에 연결하며 몽골의 자연과의 깊은 유대를 반영합니다. 도시의 현대 몽골인들은 다른 음료를 선호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아이락이 환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나누는 의식은 음료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이는 몽골인이 손님을 존중하고 전통을 지키며 땅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환대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3. 목욕 금지, 물과 청결에 대한 신성한 믿음. 고대 몽골, 특히 칭기즈칸 시대에는 목욕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은 지구용의 혈관과 연결된 신성한 요소로 여겨졌으며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목욕 대신 몽골인들은 먼지와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옷을 털어내는 대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의식은 자연에 대한 존경과 물을 음용이나 동물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몽골의 혹독한 기후에서는 물을 절약하는 것이 실용적이기도 했습니다. 채취는 터부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인의 정체성, 때로는 힘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의 옷은 그들의 채취를 간직한 채로 전해지는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몽골인의 삶을 정의한 환경과
영적 세계관과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2. 남성 수입, 성별 불균형에 대한 특이한 해결책. 심각한 성별 불균형에 대응하여 몽골은 한때 터키에서 6,000명의 남성을 수입하자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중매 실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제안은 실제 사회적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구 격차는 특히 울란바토르 같은 도시에서 여성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초래했으며 교육받고 독립적인 여성의 수가 적합한 남성 파트너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몽골 여성들은 29세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강한 경력을 유지하면서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균형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적합한 남성의 부족은 스트레스, 가족 계획 지연, 사회적 좌절과 같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남성 수입 아이디어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성별 기대, 사회적 평등, 현대 몽골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에서 더 큰 인구 통계적 도전과 진화하는 성 역할의 반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1. 하늘 장례 전통. 몽골의 가장 신비롭고 신성한 관습 중 하나는 하늘 장례입니다. 죽은 자를 묻거나 화장하는 대신 시신은 주로 독수리와 같은 청소 동물에 의해 소비되도록 야외에 남겨집니다.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따르는 이 관행은 영혼이 지상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몽골의 땅에 대한 깊은 영적 연결과 삶의 순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큰 장례식 대신 하늘 장례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종종 의식적인 팡파르 없이 진행됩니다. 시신은 인간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이나 외딴 공간에 놓이며 가족들은 며칠 후 자연히 과정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시신이 소비되었다면 영혼이 자유로워졌다고 믿어집니다. 이 관행은 외부인에게 충격적일 수 있지만 몽골 전통에서는 깊이 신성합니다. 이는 자연 질서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훨씬 더 크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몽골의 숨겨진 세계로의 이 여정을 즐겼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가장 좋아했던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어떤 곳을 탐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